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 좋게도 금수저로 태어나서 평생을 가난이란 걸 모르고 자라왔습니다. 저희 아빠는 의사이시고 엄마는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현재는 대학 교수입니다. 저도 물론 의사이고 예비 남편도 또한 의사입니다. 예비 남편은 동갑인데요. 의대에 다닐 때부터 쭉 함께 공부하면서 사귀었습니다. 예비 남편의 이름은 서동욱입니다. 편의상 제가 부르는 대로 동욱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동욱이네 집안은 저희 집안처럼 부유한 편은 아닌 걸 사귈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욱이네 집안이 잘 살건 못 살건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당사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저나 동욱이나 둘 다 의사인데 예비시댁이 부유하지 않다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싶었습니다. 동욱이를 잘 지켜보신 저희 부모님도 제게 그러셨어요.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걱정 없다. 너희 둘이 뜻이 잘 맞으면 된 거지. 오히려 집안이 어려운 곳에서 자란 동욱이가 더 생활력도 있을 테고 그럴 테니까 사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니? 그렇다고 해서 동욱이 집에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동욱이 아버지가 일반 회사에 다니신 분이셨고 동욱이 어머니는 사는 동네 통장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동욱이는 두 분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동욱이 학비와 용돈도 챙겨줄 만큼 동욱이를 오빠로서 끔찍하게 위하는 여동생이었어요. 사귀는 동안에도 동욱이는 저희 부모님과는 여러 번 함께 식사도 했었고 저희 집에도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거의 저희 집안의 사위로 기정사실화가 된 셈이었는데요. 저는 반대로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서 예비시댁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예비시댁에 얼굴을 함부로 내밀면 안 된다고 하던 선배 언니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한번 얼굴을 트고 내밀게 되면 계속해서 내밀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르면 안 갈 수도 없는데 결혼 전에 미리 가서 좋은 꼴을 못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결혼 직전에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동욱이한테는 저희 관한한 그 어떤 것도 예비시댁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어요. 혹시라도 사귄 여친이니까 결혼까지 할 생각이면 얼굴 한번 보자고 오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없으니까요. 제 말귀를 잘 알아듣는 착한 친구라서 그를 믿었습니다. 전 아빠처럼 피부과 의사인데요. 아빠 병원에서 아빠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공부와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 결혼은 늘 뒷전이었어요. 아마도 짝꿍이 정해져 있어서 더 느긋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잘 하는 스타일이라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전문의가 된 후에도 초보 의사이기 때문에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욱이와의 결혼도 더 차분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아빠가 저와 동욱이랑 함께 살 신혼집을 눈여겨보고 계셨더라고요. 저와 동욱이가 공부만 하고 일만 할 줄 알았지 부동산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서 아빠가 하란 대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부모님과 함께 동욱이와 미래의 신혼집을 보러 갔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기 힘든 비싼 가격대 아파트, 그것도 펜트하우스였어요. 여러분들이 재수가 없다고 하실 테니까 자세한 평소 가격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빠가 선보인 신혼집을 둘러본 동욱이는 입을 쩍 벌리면서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장인어른, 이렇게 큰 집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크잖아요. 엄청 비쌀 텐데. 여긴 상위 1%나 사는 곳이 아닌가요? 그러자 저희 아빠가 그러셨습니다. 여기가 신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위치가 좋아서 불경기 때도 그 가치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는 곳이 아니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형편껏 해야죠. 그런 걱정일랑 말게. 이쪽 주변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마침 나와 있는 매물이 있어서 내가 일단 가계약은 했네.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곳이 큰 평수대에서는 분양가에 비례해서 40억이나 웃돈을 주고 최근에 거래가 되었네. 내가 반틈은 돈을 대줄 테니까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갚아 나가게. 그래도 동욱이는 둘이 지내기에는 너무 호화스럽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또 그러셨어요. 내가 자네한테 이 집을 사라고 하는 건 아니네. 내가 내 딸의 집을 사주는 것이니까 지은이가 지은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갚아 나가고
자네는 하루라도 빨리 월급 의사는 끝내고 개원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게나. 그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제가 살 신혼집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리모델링 마침과 동시에 제 신혼집에 미리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아직 가구도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완벽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퇴근 후 불금이었는데 동욱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혹시 장모님이 지금 계시니? 아니, 왜? 그래? 그럼 엄마랑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우리 신혼집이 궁금하시다고 해서 말이야. 잠깐 엄마랑 갈 건데 괜찮지? 어? 어머니랑 온다고? 어차피 한 번은 봐야 하잖아. 엄마가 너도 보고 싶고 신혼집도 보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바로 집 앞이야. 아, 그래? 그럼 10분만 더 있다가 와. 나 옷도 갈아입고 집 좀 정리 좀 하게. 응, 알았어. 사실 동욱이 어머니는 처음 뵙는 거였어요. 아마도 동욱이가 예비 시어머니께 신혼집을 장만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모양이었어요. 어느 정도 신혼집도 정리가 되면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갈 참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동욱이와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고, 내가 동욱이한테 말은 많이 들었어요. 궁금한데 하도 안 오길래 내가 왔잖아요. 집이 정말 크고 좋네. 어서 들어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러 갈 참이었어요. 저녁 식사는 아직 하지 않으셨죠? 제가 하는 말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제 신혼집을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위해서 동욱이도 자랑스럽게 그랬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이 집을 골라주신 거야. 어때요? 여기 밥값비도 끝내줘요. 시어머니는 입을 쩍 벌리면서 담을 줄을 모르시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다. 겨우 하신다는 말씀이 그러셨어요. 이게 얼마야? 세상에, 집안이 복층인 펜트하우스는 처음 봤다. 어떻게 여기서 둘이만 사냐? 엄마, 아직 지은이가 주문한 식탁이랑 소파가 안 와서 그렇지 가구가 들어오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러자 동욱이를 잡아 끌며 조용히 귀에다 대고 물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냐니까, 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평수가 작아서 저렴한 편이에요. 뭐? 이게 저렴해? 그럼요. 여기가 빌라형 아파트라서 옥상 정원도 정말 좋아요. 옥상에 정원도 있냐? 어디 한번 보자. 동욱이와 예비 시어머니는 한참을 둘러보시다가 제게 그러셨습니다. 이 집은 진짜로 네 명의로 산 거냐? 네, 반은 은행 거예요. 아니, 집은 좋다마는 아직 병원도 개원도 하지 않았고 돈이 나갈 때가 많을 텐데 이렇게 큰 집에다가 돈을 써도 괜찮을까 싶다. 아, 네, 그건 걱정 마세요. 조금 빠듯하더라도 사놓으면 집값이 떨어질 일은 없어요. 현금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부동산으로 들고 있는 게 훨씬 낫다고 했어요. 엄마, 무슨 걱정이세요? 여기서 지은이랑 아기도 낳고 오래도록 살 집인데 좋은 집에서 살아야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서 살면 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 거고 청소는 언제 다 하냐? 너희들 둘 다 일하느라 바쁜데 이렇게 큰 집을 이고 살 거야? 엄마,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우리 둘 다 의사예요. 의사면 뭐해? 네 학비를 대느라 네 아버지랑 네 동생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벌어서 다 집에다 쏟아부으면 어떡해? 그러자 동욱이가 살짝 제 눈치를 살피던 예비 시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엄마,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왜 그러세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한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피커폰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얼마나 소리를 크게 해놨는지 다 들렸어요. 엄마, 동욱이 신혼집에 갔다며? 지금 거기야? 여기에 와있다. 너는 어디냐? 어디긴. 엄마가 동욱이 신혼집에 간다고 하니까 바로 달려왔지. 나 가도 되죠? 그러자 동욱이가 얼른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기에다 대고 그랬어요. 말순아, 다음에 와. 알았지? 오빠, 내가 남이야? 나도 궁금해 죽겠단 말이야. 세상에 전세도 아니고 매매가 맞아?
그래, 늦었으니까 다음에 와. 아니야, 거의 다 왔어. 오빠 신혼집인데 미리 보여주면 어디가 덧나나? 예비 시어머니가 동욱이한테 그랬습니다. 오라고 해라. 여기가 남의 집도 아니고 네 신혼집인데 뭐 어쩌냐? 저를 보시면서 또 그러셨어요. 안 그러냐? 아, 네. 라고 하면서 오지 말라고 감히 못하겠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언제 봐도 볼 사람들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올케도 괜찮다고 하니까 바로 오니라. 알았어요. 금방 도착할 것 같아. 드디어 예비 시누이도 제 신혼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동욱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었어요. 의사인 오빠를 금쪽이로 알고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돌을 앞둔 아기를 안고서 예비 시누이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엉겁결에 제 신혼집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누이 부부와 예비 시어머니와 그렇게 한 차례 제 신혼집 구경을 더 했습니다. 어머, 난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볼까? 제 신혼집을 둘러보고 있는 동안에 제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온 것 같아서 배달 음식을 이것저것 주문을 했습니다. 아직 식탁이 배달이 되지 않아서 아일랜드 식탁에다 음식을 펼쳐놓고 저녁 식사 대접을 했어요. 온통 먹는 데는 관심이 없고 집이 좋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볼판인데 가구가 다 들어오고 제대로 꾸미면 아주 놀라 자빠지겠네. 라고 생각을 할 즈음에 갑자기 예비 시누이가 제게 컷소리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리고 오빠, 곧 있으면 우리 태백이 돌이 다가오는데 그 코딱지만한 방 2칸짜리 집에서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새 다들 비대면이라서 집에서들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에 코딱지만 하니까 누굴 초대하겠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무슨 걱정이냐?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동욱이를 쳐다보자 동욱이가 그랬어요. 엄마, 여기는 안 돼요.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것이냐? 너는 네 동생 그 굴속 같은 집에서 태백이 돌을 지내면 좋겠냐? 네, 아직 결혼 전이잖아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상당히 불쾌한 듯이 그러셨습니다. 니들 둘이는 결혼할 생각이 아니었냐? 여기가 니들 신혼집이잖아. 그래도 그건 아니죠. 결혼 전인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완전히 삐쳐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벌써부터 그러는 거 아니다. 말순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냐? 그러시면서 난처하게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냥 전 웃기만 할 뿐이었죠. 제가 제 신혼집에서 예비 시누이의 돌잔치를 하라고 하기를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괘씸하다는 듯이 그랬어요. 동우가, 너 그러는 거 아니다. 태백이는 너한테는 첫 조카야. 네 조카 돌잔치를 이렇게 좋은 집을 놔두고 어디 사겠냐? 마침 친척분들한테도 네 결혼 소식도 알리고 내 며느리 자랑도 하고 좀 좋으냐?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결혼식장에 결혼 행진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인데 이게 무슨 신뢰냐고요. 제가 심기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바로 알아차린 동욱이가 다시 한번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 부부에게 말했어요. 결혼한 이후에도 안 될 말인데 결혼 전인데 더더욱 안 되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그랬더니 예비 시누이가 제게 그랬습니다. 올케 언니가 한다고 말을 안 하니까 오빠가 그러잖아요. 오빠랑 같이 안 살 거예요? 난 시누이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준다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벌써부터 시누이 짓을 하려고 해? 웃긴 짬뽕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동욱 씨랑 결혼을 할지 말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 들어올 살림살이도 많은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라고 웃으면서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기라도 하듯이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그러더라고요. 고모, 오빠가 결혼한대요. 벌써 신혼집도 장만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 태백이 돌잔치도 하려고요. 여긴 한남동이에요. 아, 그래요? 미숙이가 사는 동네랑 가깝다고요? 지금 어디세요? 그럼 고모랑 미숙이 차를 타고 이리로 오실래요? 엄마도 옆에 계세요. 어때요? 오빠 신혼집인데요. 전화를 끊자마자 제게 그러더라고요. 올케 언니,
우리 고모랑 미숙이 언니랑 이쪽으로 지금 오신대요. 그러자 동욱이가 그랬습니다. 너는 왜 고모한테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하냐? 어때? 오빠 못 오실 때라도 되는 거야? 올케 언니도 시댁 어른들한테 눈도장은 찍어야 할 것 아니야. 웃겼어요. 벌써부터 식자짓을 하려고 들더라니까요. 이번에 또 예비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빠 퇴근하신 거죠? 술 한잔 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럼 대리기사 불러서 제가 보내준 주소로 찍어서 오세요. 여기요? 오빠 신혼집이에요. 얼른 오시긴 하세요. 그러면서 제게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그랬습니다. 언니, 여기가 몇 동 몇 호예요? 미안하지만 다시 연락하세요. 여기로 오시지 말라고 하세요. 제 말에 또 오기가 샘솟는지 엉뚱한 곳으로 일부러 전화를 여러 곳을 돌렸습니다. 이모, 오빠가 결혼을 한대요. 지금 오빠 신혼집에 와 있는데요. 제가 택시비를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오랜만에 얼굴 좀 보게요. 그러는 신우이를 예비 남편이 동욱이가 말리는데도 신경도 안 썼어요. 마치 여기는 오빠의 신혼집이니까 자기 집이기도 하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라가 치밀려고 했습니다. 동욱이가 이제 그만하라고 꾸짖자 또 얼척없는 말을 했습니다. 오빠, 우리 식구가 언제 또 이렇게 만나겠어? 오늘 아예 태백에 돌잔치를 해버린 거 어때? 말도 안 돼. 너 억지 쓰지 말고 전화 좀 그만해. 라고 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여기가 남의 집이냐? 넌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한테 왜 그렇게 서운하게 그러냐? 뭐? 남의 집? 여긴 내 집인데 왜 자기네 집인 것처럼 저러지? 완전히 웃겼어요. 아예 자기네들 집인 양 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왁자지껄 떠들어대더니 여기저기에다 전화를 해대더니 사촌 형제들까지 다 불러댔습니다. 한순간에 제 신혼집에 처음 본 예비시댁의 친척들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는 자랑스러운 아들과 자랑스러운 오빠가 이렇게 좋은 신혼집도 장만을 했다며 의기양양했어요. 친척분들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 해놨더니 며느리도 의사네. 뭔 복이요? 아들 하나를 잘 키웠더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이젠 호강할 일만 남았네. 그동안 동욱이 의사 공부를 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부럽네. 아이고 동욱이 집이지 내 집인가요? 동욱이 집인데 네 집 내 집이 어디에 있어? 그러자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예비 신우이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고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기서 우리 태백이 돌잔치를 하려고요. 돌잔치 겸 오빠네 집들이 겸 해서 할 테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이쪽으로 오세요. 누구 맘대로? 예비 신우이가 정말 요망하더라니까요. 저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내 오빠의 신혼집인데 뭐 어쩔 거냐는 식이라니 별꼴이 반쪽이었어요. 제가 초면이라서 웬만하면 좋은 인상을 남기고픈 마음도 있었지만 슬금슬금 제 한계에 도전을 해왔습니다. 술 한잔 얼큰이 취하신 상태로 찾아오신 예비 시아버지께서도 텐션이 장난이 아니셨습니다. 처음 본 예비 며느리에게 그러셨어요. 아이고 우리 동기 각시요? 언제부터 여기서 같이 살았어? 근데 왜 여태껏 안 오고 뭐 했어? 그러면 안 되지. 오랜만에 만난 친척분들인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기분이라며 제게 그러셨어요. 아이 며느라가야 뭐하냐? 어른들 앞에 술상이 없으면 되냐? 술상 좀 봐와라.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와 동욱이가 그러는 시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이러다가 금방 돌아가시겠지 싶었는데 웬걸요. 예비 시누이가 자기 아들을 채워야 한다며 제 안방 침대까지 들어가서 드러누워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뿐이겠어요? 그 넓은 거실 바닥에 떼거지로 앉아서 그새 배달 음식을 추가로 시켜서 차분히 잡숫고 있더라니까요. 사촌 형제들이 제게 와서 처음엔 이렇게 와서 미안하다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여기는 네 형 집이여. 네 형수니까 편하게 생각해라. 알았냐? 너는 거기 서서 뭐하고 있냐? 술 안주라도 뭐 좀 더 시켜라. 아 그리고 동우가 너는 슈퍼에 가서 맥주랑 소주 좀 더 사와라. 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게 동욱이네 집 문화인가? 얼척이 없더라고요.
예의라곤 밥 말아먹은 지 오래된 사람들 같았습니다. 제가 동욱이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게 참 한심해 보였어요.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까짓거 어차피 보게 될 사람들인데 초면이면 어떠냐고요. 그렇게 부딪히면서 가까워지는 거라고요. 그래도 전 이렇게 구질구질한 게 싫었습니다. 제가 동욱이랑 결혼을 안 하면 어쩔 건데요. 동욱이랑 결혼을 한다고 떠든 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멋대로 타인을 배려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술 사러 나가는 동욱이를 붙잡고 그랬어요. 너 당장에 네 집 식구들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좋게 넘어가자. 난 너랑 결혼 안 한다. 알았냐? 나가. 좀만 참아. 네가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네가 우리 식구가 될 사람이라 그런 거야. 다 이렇게 한 가족이 되는 거라고. 난 아니야.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안 맞는 거다. 네가 데리고 안 나가면 내가 나가라고 쫓아낼까? 아니면 경찰을 부른다. 알아서 해. 그러자 동욱이가 그랬습니다. 경찰을 부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문 열어준 사람이 누군데 그래? 몰라. 얼른 숲에 가서 술 사와야 돼. 라고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설마 하니 내 성품이 그러겠냐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안방으로 가서 내 침대에 침을 질질 흘리며 잠들어 있는 예비 신우를 사정없이 깨워서 그랬습니다. 네 아들 데리고 당장에 내 집에서 나가. 뭐? 올케? 뭘 잘못 먹었어? 내가 왜 네 올케냐? 네 식구들 데리고 빨리 나가. 경찰들 부르기 전에. 부를 테면 불러봐.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못 부를 줄 알고? 웃기시네. 왁자지껄한 거실로 나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동욱 씨랑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빨리 나가주세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제 입을 처맞고 다그쳤습니다. 창피하게 뭔 소리냐? 이거 못 삶은 거 있네. 어디다 대고 소리 질러? 그래서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경비실이죠? 제 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빨리 경찰 좀 불러주세요. 그러자 곧바로 경찰서에서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친구 식구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저희 집을 점거하고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그 말에 다들 놀라서 뭔 소리냐면서 자기네들도 씨부렁거렸습니다. 슈퍼에서 술을 잔뜩 사들고 온 동욱이가 배를 누르길래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랬어요. 난 너랑 결혼 안 한다. 내 집에 들어올 생각은 마라. 경비실 아저씨가 두 분이나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가 저를 잡아 죽일 듯이 욕설을 퍼부어 댔어요. 그 장면을 경비실 아저씨가 싹 다 보고서 그대로 동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동욱이가 경비실 아저씨에게 뭔가 오해가 있는 듯 하다면서 해명을 계속해서 해대는 바람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가 제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않더라고요. 뻔뻔하기가 이럴 데 없더라니까요. 어쩌다가 이런 집구석에 시집을 가려고 했을까 하고 제 머리통을 쪼개버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도착을 하니까 경각심을 갖더라니까요. 모조리 잡혀나갔어요. 완전히 썩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욱이는 그 순간을 못 참고 경찰을 불러서 자기네 식구들이 친척들한테 쪽이 팔렸다며 치라를 떨었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그날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가 네가 아니면 남자가 없을 줄 아냐? 예의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집구석에 내가 왜 들어가겠어? 그런 줄도 모르고 결혼을 했으면 어쩔 뻔했나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